네, 오후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첫 세션의 좌장을 맡아주실 선생님은 경북대병원의 박건식 선생님, 그리고 고대구로병원의 나승훈 선생님이십니다. 장규 선생님은 약간 좀 늦으시는 것 같습니다. 네, 박건식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라이브 세션 3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의정부 성모병 김찬준 선생님 나와 계십니까? 거가 들어오는 거가 우리 본 브랜치 들어오는 거고. 네, 이렇게. 김찬준 선생님 이야기 앞에 들리시나요? 네, 네,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잘 네, 들립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저는 구로병원 나승원이고 여기 경북대 박건식 교수님 계시고 여기 패널 선생님도 다 네. 준비되어 있으시고 장기 교수님 아직 도착 못하셨는데 선생님 그 네. 케이스 소개해 주시고 팀원도 소개해 주시고 네. 진행된 과정 네. 지금까지를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네, 나승훈 교수님, 박건식 교수님, 그 좌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제 팀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의정부 성모병원의 김찬준입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선생님은 우리 서울성모병원의 펠로우로 계시는 김영희 선생님이고요. 우리 같이 도와주시는 선생님, 이정욱 선생님 같이 이제 도와주고 계십니다. 오늘 케이스에 대해서 우리 김영희 선생님께서 먼저 프레젠테이션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이번 케이스는 레프트 메인 트라이포케이션 리전 있는 환자고 미드 LAD 바이포케이션 리전에 CTO 있는 환자입니다. 넥스트. 73세 남자 환자고 2011년 논스테미로 미드 투 디스탈 RCA에 PCI 한 병력 있으십니다. 2022년 8월 논스테미로 컬프린 리전인 프록시마 RCA에 다시 PCI 시행하였고 당시 이제 남아있는 레프트 메인 바이포케이션 리전과 미드 LAD CTO 리전에 대한 치료 위해서 입원하셨습니다. 넥스트. 네, 이제 패스트 히스토리에서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있으셨고 스모킹은 40년 전 금연하였고 5감년 스모킹 히스토리 있습니다. 과거력에서 이제 가족력은 없으셨고 네, JCTO 스코어 2, 콜레터럴 플로우 그레이드 2였습니다. 넥스트. 네, 프리비어스 CAG 이전 이제 논스테미 진단 당시 CAG였고 레프트 메인 트라이포케이션에 메디나 클래시피케이션 111으로 네, 리전 있었습니다. 넥스트. 네, RCA의 프록시말 RCA의 니어토탈 90% 이상 스테노시스 있었고요. 넥스트. 네, 그 부분에 대해서 RCA PCI 시행하신 병력이 있습니다. 넥스트. 네, 다음과 같이 트라이포케이션 리전 있었습니다. 넥스트. 이번 CTO는 미드 LAD부터 CTO 리전이 있었고 엔트리 쉐입과 오클루전 랭스 20mm 이상으로 J스코어 2였습니다. 넥스트. CT에 관해서는 우리 서울 신사훈 교수님께서 코멘트를 해주시기로 하셔가지고요. CT는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번 디스커션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CT에서 보이는 이제 CTO 리전에 라지 칼슘 버든이 있는 점과 이제 이렇게 CTO를 PCI를 할 때 코로나리 CT 안지오그라피의 이제 역할에 대해서 디스커션 포인트로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지오에 대해서 제가 부가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프리비어스 엔지오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슬라이드에서. 오늘 엔지오는 따로 찍었지만 프리비어스 엔지오를 여기를 보시면은 에피크레니얼 뷰입니다. 에피크레니얼 뷰에 보시면은 프록시말 LAD에서 앰비규스한 프록시말 캡을 가지는 LAD의 CTO가 있었고 그레이드 2 정도의 콜레테랄이 관찰됩니다. 그리고 CTO 세그멘트를 지나서도 바로 밑쪽에 타이트한 스테노시스가 칼슘과 관찰이 되고 CTO 세그멘트에 바로 인접해서 큰 septal 베슬과 그리고 CTO 세그멘트로 바로 들어오는 다이고널 브랜치가 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이고널 콜레테랄도 동반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셉탈 브랜치 바로 앞쪽에 또 다른 셉탈 브랜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렸고 여러 패널 선생님들의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저기 신상호 선생님 나오고 계시니까 CT까지 보시죠. 예. 네, 예, CT. 되나요? 네, 네, 지금 슬라이드 보이시죠? 사실 제가 갑자기 이메일이 오셔가지고 이 CT 영상을 분석을 해달라고 연락이 오셔가지고요. 처음에 CT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안지오 영상이 없는 상태에서 CT를 분석을 할 때 우선 LED 오스의 메인에서 바로 디스탈 부분에 트라이플케이션 부분이 있고 사실 CT상에서는 여기는 거의 서브토탈에 가까운 정도의 수준의 오클루전 서브토탈 정도로 보이고 그 바로 뒤쪽이 이제 헤비 칼시피케이션이 보입니다. 나중에 안지오를 봤을 때는 이 부분이 그렇게 이제 심하지 않아 보이긴 하는데 그 주변의 헤비 칼시피케이션이 아크가 거의 한 270도 정도 공관될 정도로 시비한 헤비 칼시피케이션이 보이고요. 그 CTO 리전으로 내려가 보면은 CTO 리전이 조금 복잡한데요. CTO 바로 프록시말은 이렇게 헤비 칼시피케이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리니어하게 잘라보면은 여기에 이제 셉탈이 하나가 보이고 그래서 옆에 이제 브랜치가 하나 보입니다. 셉탈 아테리가 하나 보이고 브랜치가 하나 보이고 그 바로 뒤쪽이 이제 토탈 오클루전으로 생각되고 그러면 펑처하는 거는 셉탈하고 브랜치 반대 방향 쪽으로 펑처가 돼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처음에. 예, 그리고 미드 포션을 보면은 생각보다는 이제 로테이션 플락이고 칼슘이 거의 없는 부분의 미드 포션이고 사실 이쪽에 있는 콘트라스트가 조금 의심이 되는 부분이 하나가 보이기는 합니다. 이게 마이크로 채널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생각이 들었던 장면이고요. 문제는 이제 디스탈 부분인데 사실 제가 이건 이렇게 쓰는 거는 안지오를 저기 보기 전이긴 합니다만은 디스탈 세그먼트의 이 헤비 칼시피케이션이 어디까지가 트루 루멘인지 어디까지가 이제 루멘인지 아니면은 칼시피케이션인지를 명확하게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디스탈 부분의 이 칼시피케이션은 거의 풀문에 가까운 정도 수준의 칼시피케이션이었고 아까 안지오를 보니까 이 위에까지는 콜레타랄이 올라오고는 있던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리엔트리로 들어오게 된다면 리엔트리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그래서 안테그레이드 와이어링이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안지오 영상을 받았는데요. 포탈뷰에서 보면은 약간의 이제 셉탈이 여기 있고 브랜치가 여기 위에 가고 가운데 부분에 약간의 콘트라스트가 보이는 것이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마이크로 채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CT를 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앞쪽에 플락이 많고 CTO 세그먼트 자체에 칼슘은 많지는 않지만은 이 오히려 나중에 디스탈 들어오는 파트에서 좀 어려운 응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김찬준 선생님. 지금 그림 봐서는 거의 느낌에는 콘트라스트 사라지고 나서 언더라인 플로로스코픽 칼시피케이션이 다 보이고 아까 박헌식 선생님 그림 보여준 징검다리들이 다 놓여있는 느낌이라서 거의 꼭 느낌은 넌 CT 오리전처럼 폭할 채널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느낌이라서 뽕 하면 쏙 들어가서 13분 40초 안에 끝날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엔트리만 싹 잘 리고시션하면 그렇기도 하는데 패널 선생님들 의견을 재미를 위해서 한번 들어볼까요? 와이어 슬렉션, 마이크로 카테터 슬렉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울성모 최은석입니다. 그보다도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이 사람이 2011년도에 RCA 난스테미를 맞고 22년도 8월에 난스테미 RCA를 또 맞아서 두 번 했는데 LED CTO와 메인 바이퍼케이션이면 한 두 달 정도 마지막 두 번째 한 PCI하고 두 달 정도 있었는데 환자가 그동안에는 잘 견뎠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LED 랩트 시스템이었는데요. 사실은 처음에 넌스테미로 2011년도 하고 그리고 금번 8월에 할 때 제 환자는 아니고 다른 선생님이 하고 그 다음에 CTO 때문에 저하고 같이
해달라고 이제 저한테 의뢰를 해주셨었는데요. 근데 환자분은 상대적으로 증상이나 그 다음에 바이탈 스테이투스나 이런 것들이 스테이블한 상태였습니다. 이제 증상은 전형적인 스테이블 엔자이나 CCS 3 정도 그런 정도였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스테이블한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MI 어택 때 그랬던 얘기인가요? 네네, MI 어택 당시에서도 스테이블한 편이었습니다. 아까 처음에 멀티베슬 그 CTO 때 주제도 그랬지만 이게 ACS 플러스 CTO가 사실 CTO를 그 다음에라도 해줬으면 일종의 보험 들어주는 것처럼 이게 TLR 리스크가 또 네. 있고 또 ACS를 리프레젠테이션 할 때 콜레터 스프라우팅이 그게 ACS 프레젠테이션 할 때 좀 도움이 됐었을 거라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지금 무리하셨던 것처럼요. 또다시 어택을 받고 참 리스크가 있었을 환자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점이 굉장히 임상적으로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성공해야 되는 것이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른 분들 의견은? 일단 와이어는 어떻게 고르실까요? 뭘 네, 네, 교수님 일단은 아까 신사영 교수님께서 언급했던 것처럼 프록시말 레민에서 오스LAD 쪽에 서브토탈 오클루전이 있어서요. 시온 와이어를 통해서 네네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거기만 일단은 번론을 했습니다. 일단 요번에 찍은 바이레터럴 엔지오그램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바이레터럴 엔지오그램 처음에 진행한 것까지 좀 보여주시죠. 네네 바이레터럴 엔지오그램 좀 보여주실까요? 예, 밑에 예. 지금 혹시 바이레터럴 엔지오그램 지금 보이십니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넌스테미를 끝나고 났을 때는 LAD, RC에서 LAD로 가는 septal 콜레터럴이 아주 뚜렷하게 보이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이제 어디서 출발하는지, 또 어떤 거가 가장 뚜렷한지 이제 잘 감별이 좀 안 됐었는데, 오늘 엔지오로 보니까는 RCA PDA에서 septal 콜레터를 통해서 미드 투 디스탈 LAD로 이제 가는 콜레터럴이 충분하게 발달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까 희상 교수님께서 잠깐 힌트를 주셨지만 지금 CTO 세그멘트의 출발점 중간 부분에서도 컨트라스트가 이제 차는 아일랜드가 한번 좀 보이고요. 물론 거기에 클래시피케이션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에 이제 난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나순 교수님 잠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만약에 시술이 잘 용이하게 되면은 그 채널들을 따라서 갈 수 있다고 하면은 희망사항이긴 하지만 이제 잘 수월하게 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처음에 엔조에서 보여드린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는 앰비거스한 프록시멀 캡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이 돼서 만약에 안티그레이드로 잘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지금 발달하고 있는 septal 콜레터를 통해서 레트로그레이드 쪽을 우선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미안한데 여기서 리트로레이드 채널 네네. 좀 아까 여기서 리트로레이드 채널 고른다면 우선순위 1, 2, 3을 뭘로 정하시겠어요? 여기서 가운데 보시면 제가 이게 가리키기가 좀 어려운데요. 잠깐만. 사실 저기 아래 있는 좋은 septal이 하나 예. 좋아 보이는데 가운데가 좀 터쳤을 때가 있고 그리고 위에 예, 있는 네네. 그래 네, 복판에 가운데 있는 붉은 거 그게 가장 프로미싱한 것 같은데 좋아 보이는데 중간에 약간 네. 중간에 터쳤어요. 수호03 정도 해야 넘어갈 거기에 꼭지가 하나 있고 그런데 이제 엔테그레이드 와이어가 딱 지나가면은 다 뽑고 리트레이드 하고 싶은 욕구가 들 만한 채널들이 몇 개 있네요. 그죠? 네, 교수님. 디스탈도 있고 중간도 있고 위에 있는 프록스마 RCA에서 있는 RV 브랜치에서 가는 것도 두세 가닥이 있고 그래서 처음에 딱 찍었을 때 여기서 인터벤셔널 콜렉터를 잘 봐두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진행하시죠, 뭐. 네, 다음 한번 일단은 해주시고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랩트 메인에서 오스 LAD, 프록시멀 LAD 되는 쪽에 굉장히 타이트한 스테노시스가 있어서요. 지금 와이어링은 잠깐만요.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실까요? 와이어링은 여기서 다음은 여기서 보이는 아주 큰 세탈이 아니라 조금 더
앞으로 나가 있는 셉탈에 하나를 하고 그쪽에 일단은 본론을 했습니다. 왜 제가 본론을 먼저 했냐면은 처음에 프록시멀 앰비구스 캡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아이브스 가이디드하게 펑처를 해야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일단은 펑처를 했습니다. 처음에 이 환자를 시작할 때 그래서 엔지오를 찍고 보니까 약간 생각이 드는 거가 혹시 이 환자를 처음부터 그냥 아이브스 가이드 펑처로 처음에 짐작했던 대로 가는 게 맞을지 아니면 잠깐 보이는 것처럼 작은 콜레테랄 로 가능성이 있어서 일단은 뭐 그 아이브스 가이드로 하지 않고 그냥 안틀그레이드 어프로치를 시작하는 게 맞을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임찬준 교수님, 추은호입니다. 혹시 그 마이크로 네. 채널이 있는지 좀 보여주실 수 없나요? 마이크로 있어 채널인지 보이는- 아니면은 다른 데서 보이는 채널인지 사실은 아주 수월하게 구분은 안 됩니다. 이게 칼시피케이션인지 작은 마이크로 채널인지 여기서 약간 2시 방향으로 오는 거가 아까 그 아래 코달비에서 보였던 다이고날로 들어오는 게 콜라탈이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10시 방향으로 가는 거가 셉탈이자 그리고 앞으로 보이는 작은 플로우들이 보이고 지금 12시에서 약간 11시 방향으로 가는 거가 이제 디스탈 트루루멘, 디스탈 아테리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 본론을 하고 아이부스를 살짝 봤습니다. 아이부스를 그쪽만 봐가지고 살짝 봤는데요. 아이부스 한번 보여주실래요? 아이부스 틀어주세요. 여기는 지금 두 번째 셉탈에서부터 아이부스를 보기 시작되고 스탑해 주세요. 여기 지금 브랜치가 하나 들어왔는데 지금 여기는 엔지오 영상은 예. 엔지오 영상에서 보이는 거는 이게 아마 다른 셉탈 브랜치거나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빼보니까 이게 지금 3시 방향에서 살짝 의심되는 거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그 LAD 쪽으로 나가는 통로입니다. 예, 이게 아니요, LAD가 그런 네, 생각이 사이즈가 들거든요. 갑자기 커지면서 예. 브랜치에서 이제 메인 예. 브랜치로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약간 플로우가 있는 거 보면 네. 약간 스탬프가 이렇게 있어 보이는데 이럴 네. 때 이제 팁 인젝션을 한번 해보면 우리가 팁 인젝션으로요. 예, 요 파트에서 해보면 약간 예. 섬을 볼 수 있어요. 마이크로 채널이 있으면 플로우가 약간 지나가는 걸 볼 수 네. 있는데 지금 네. 리얼타임 아이브스를 대놓고 있어요, 현재. 아니요, 지금은 조금 뺐는데요. 아직은, 잠깐만요. 예, 지금은 조금 빼긴 했는데,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은평성모 권화성입니다. 그냥 선생님들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이제 당연히 CTO PCI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레프트 메인 원bed이나 원원원이라고도 기술을 했고, 굉장히 타이트해 보이는데, 하다못해 서크에다가도 와이어도 좀 넣어놓고, 혹시나 저 프록시마를 먼저 뭐 어느 정도까지는 딜을 해놓고 하는 게 세이프티한 건지 지금 저희가 이제 디바이스를 왔다 갔다 하면서 100% 분명히 이쪽에 데미지 네. 줄 확률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잠깐만, 조금만 더 들어가 볼게요. 예, 지금 테스트 한번 해보시고요. 예, 지금 LCX 지금 저기 오스 리전은 그렇게 심하지 않으니까 와이링 정도 프로텍션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풀백 해주세요. 다시 한번. 테스트 하시고요. 예. 그리고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거는 셉탈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지금 이제 LAD로 이제 바로 들어왔습니다. 스탑해 주세요. 아까 엔지오 상에도 엔지오 이거 플레이 한번 해주세요. 엔지오 상에도 아까 스탬프 의심되는 부위가 있지 않았어요? 이제 아이브스 그게 스파이더로 드릴까요? 아니면 아래요? 바이오피모랄 아레오 크레니알이나 뭐 그런 데서 보이는 데가 있었군요. 예, 그거 한번 해볼게요. 지금 아이브스를 보면 셉탈이 또 한 개 들어오고 그 다음에 메인 브랜치가 들어온다는 거잖아, 그죠? 네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지금 아이브스가 들어가 있는 브랜치는
맨 왼쪽에 있는 브랜치 셉탈이 아니고요. 두 번째 그 셉탈 브랜치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CTO 세그먼트에 두 번째 들어가 있어서 지금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LAD의 스탬프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거 여쭤봤던 것처럼 이 3시 방향이 맞는 것인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니면 여기는 큰 셉탈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메인이 들어오는 것 같고요. 지금 LAO 크리니알로 찍어보면 좀 구분이 되지 그러면 않을까요? 이 와이어를 와이어를 하나 더 써서 셉탈 와이어에 넣어놓고 아이부스를 보면 그런 게 확실하게 감별되니까. 좀 더 프록시말에 있는 셉탈 말씀하시는 거죠? AP 예, 크레니얼에서 프록시말 파트에 와이어를 넣어놓으면 네네. 하나를 더 넣으면 네네. 그 와이어가 들어오는 네. 걸 볼 수 있으니까 확실히 감별이 되는 거죠. 지금 A- 그 AP 크레니얼 들어오는 거 없나요? 셉탈에서 S3 상당히 커진 다음에 보면 두 개의 브랜치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네. 이 스탬프리스, 그 LAD 포스트 셉탈이든 뭐든지 간에 스탬프리스 CTO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들어가서부터 CTO가 있어서 여기서 보는 아이부스가 그다지 도움이 안 될 가능성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좀 더 LAD의 메인으로 들어간 다음에 CTO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게 사실 스탬프리스 CTO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지금은 와이어 넣고 디깅을 시작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아니 그 AP 크레니얼 하나 다시 찍어봐. AP 크레니얼을 못 본 것 같은데요. AP 크레니얼 네. 잘 찍어서 AP 크레니얼 한번 밑에 그 보십니까? 칼스피케이션 있고 그 스탬프가 보일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지금 와이어는 이런 상태에서 한번 찍겠습니다. 네. 자, 레트로 먼저 한번 해보시고 인테그레이드. 뭐 박혀 있는 게 많아가지고 그런데. 네. 그러면 조금 빼고 한번 찍어볼까요, 교수님? 뭐 아이부스는 잠깐 물렸다가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플래터를 같이 찍을. 네. 잠깐만요. RCA 잠깐 테스트 해주세요. 예, 네, 됐습니다. 자, RCA 먼저. 거의 끝자락에 같이 찍어봐 주세요. 네, 찍어요. 아이고. 계속 찍어야지. 조금만 찍었는데. 예, 다시 한 번만 찍어보겠습니다. 잘 안 보여가지고요. 자, RCA 먼저. 길게 쏘세요. 레프트, 길게. 오케이. 오른쪽에 약간 볼록해 보이는 부위 거기로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오른쪽에요. 예. 거기가 처음에 엔조를 리뷰했을 때 거기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의심이 되는 거가 그쪽으로 다이고널이 디스탈 LAD 다이고널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 다이고널이 스몰 브랜치 있습니까? 또 하나 다이고널이. 네, 거기 스몰 브랜치. 예, 그 다이고널이 그쪽으로 인설션이 되더라고요. 그 전 엔지오를 보니까요. 그래서 요거랑 이 볼록 튀어나온 데가 잠깐만요. 예. 스탑. 예, 지금 이 약간 볼록 브랜치처럼 나와 있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게 지금 이게 스탬프가 아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던 거가 디스탈 LAD에서 한 칸 더 위에 한 2, 3cm 엔족을 여기서 좀 더 위에 있는 거가 콜레터럴로 해서 들어오는 거가 과거 영상을 보면은 좀 그런 게 있어서 저는 우려가 그렇게 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이어 들어가 있는 브랜치하고 지금 3시 방향으로 나가는 스탬프 같이 보이는 거 그 사이가 어디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근데 드는데 아이부스를 어떻게 보면 생각하시는지요? 셉탈이 들어오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LAD라고 생각되는 게 들어왔잖아요. 순서가. 네네. 그러니까 그러면 더 프록시멀 파트에 지금 다른 게 있다 하니까 이 셉탈에도 이렇게 와이를 하나 넣어놓고 그다음에 마이크로 카테터 네. 이걸 빼고 마이크로 카테터 팁으로 인젝해 보면
어디로 진행하는지 하고 네. 그다음에 이쪽으로 와이를 넣어놨으니까 아이부스를 보면 아까 그 로컬리제이션이 확실히 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보이는 저 블런트에 보이는 커먼 채널 같은 게 거기서 LED 오스처럼 보이는 그거 같아요. 근데 그 둥그렇게 보이는 그거 디스탈로 지금 스몰 브랜치 같은 게 다이고널이 추가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것저것 고민하는 동안에 리소이로 와이어링 하는 게 더 빠르겠다. 빨리 리소이로 와이어링 하는 게.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안테그레이드 와이어링을 살짝 그래도 해보시고. 시도를 해보고 네네. 네네 그렇게 거기서 해보겠습니다. 이게 뭔가 러프니스를 느끼고 그 다이고널을 피해서 네. 요 지금 들어가 있는 와이어랑 네. 그 다이고널 생각된 거 피해서 이게- 가운데로 갈 수 있는 이게 데가 가이딩이 있는데 8프렌치인가요? 8프렌치입니다. 그 가이딩 8프렌치면 와이어링하고 아이부스를 보면 프로루멘에 진입했는지 알 수 있으니까 일단 와이어링하고 예. 그 아이부스를 다시 한번 네.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두 개의 사이드 브랜치 네. 사이에 뭔가 지금- 러프니스를 느끼는지 근데 아이부스 예. 상에서는 셉탈이 먼저고 셉탈이 더 디스탈고 그다음에 메인인데 이게 여기서 보면 셉탈이 뒤고 안지오그래픽하고 이게 동시에- 아이부스 동시에 파인딩하고 맞지 나오는데 않는데 동시에 나오는데 카스케이션 때문에 잘 안 보이는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마이크로 이런 카테타는 경우에는 사스케를 일단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예. 정확하게 한번 이밸류에이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 카테타는 사스케를 꺼냈는데 괜찮으실까요? 뭐 원하는 대로 해보시죠. 뭐. AP 코달에서 네, 알겠습니다. 그 AP 코달에서 네. 찍어놓은 거는 있던가요? 그게 AP 에픽 코달에서- 코달은 아니, 아직 안 찍었습니다. 사스케를 네. 꺼내면 이거 아이부스를 못 보니까 그냥 마이크로 사스케 카테터를 하나 더 아이부스를 쓰는 먼저 게 네네. 그냥 마이크로 네네네. 카테터를 쓰는 게 콜세어를 이미 넣었으면 와이어링 해보시죠. 보세요. 뭐. 아직은 안 넣습니다. 사스케는 꺼내기만 했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AP 코달 한번. 사스케를 하고 예. AP 코달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네. 왜냐면 기본 엔조뷰는 찍어서 어디라도 네네 펌프가 알겠습니다. 보이는지 확인은 해봐야. 네네 알겠습니다. 약간 이쪽으로 일단 그 하시고 우리가 지금 네. 세 개의 네네. 그 서브젝트를 소화해야 되는데 이 시간 안에 일단 김동빈 선생님께서 준비되어 있다니까 네. 어, 그림 하나 보고 김동빈 선생님이 넘어가죠. 레코디드 라이브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찬준 선생님 천천히 여유 있게 잘 해주시고요. 제가 그 사이에 좀 준비된 케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부천성모병원 수정의내과 김동우입니다. 좀 이제 이게 라이브에 집중하기 위해서 케이스를 3개 준비했는데 2가지만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로 이제 방금 이제 김찬준 선생님이 했던 스타픈 리스 케이스고 두 번째는 칼스피키 리전에 대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김찬준 선생님이 한 것은 제 케이스 첫 번째, 두 번째를 더 믹스한 건데요. 보시면은 이제 뭐 C2니까 스테이블 엔자인하고 뭐 이전은 월 모션은 없었고 20% 60% 좋았습니다. 그래서 뭐 RCA 찍어보고 사이노 아티랄 브랜치는 있고 뒤에 플로우 가고 있고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각도를 찍어서 스탬프를 찾으려 했는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스테이지 PC하기 위해서 이제 시트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시트를 찍어 보니까 이게 아까 보였던 SA 브랜치고 한 5mm 정도 이 정도 짧게 근데 다행스럽게 80개씩은 없고 하겠고 또 디스탈은 좀 상대적으로 큰 그 RCA가 보이서 잘만 이게 엔트리 포인트를 잘 찾으면은 쉽게 끝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라트 인젝션을 했고 이제 혹시 여기서 페일 할 줄 몰라서 이제 리트로그레이드 포인트를 이렇게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런스라고 보스턴 아이부스를 그 SA 노드 보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코세하고 가이아 세칸을 해서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중요한 파인딩인데 이게 보면은 이게 이제 스탬프 리스인데 약간 스탬프는 보이지만은 사실상 엔조에서는 이 정도 거는 잘 구별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이제 처음에 볼 때 이 위치라 하면서 엔조하고 비교해서 눈에 익혀뒀고 그다음에 또 이게 호세하고 마이크로 카테고리가 들어가니까 이게 아이부스가 로테이션 되면서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고려해서 위치를 보고 이 아이부스 화면과 같이 보면서 이제 진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엔트리 포인트 이제 들어갔는데 이제 디스탈 이 미드 RCA는 플로가 잘 올라오지 않아서 천천히 보면서 이제 진행한 걸 보고 있고, 이때는 아이부스는 뭐 3mm, 5mm 정도밖에 안 보이니까 여기는 이제 컨트라테럴 인젝션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고, 아직까지도 확실하게 우리가 진짜로 이게 스탬프를 잘 진행하는지도 확신하지 못한 상태였고, 그래서 보고, 그래서 이제 텍타일 센세이션으로 해서 했는데 서브 인팅을 벗어났고, 그래서 이제 자꾸 이게 가열을 자꾸 앵글 주더라도 잘 안 돼서 이제 UV3로 이제 바꿨습니다. 이제 확실하게 내가 트루룸에 들어가 있지 못했기 때문에 마이크 카테트는 진행하지 못하고 이게 가이드 와이어만 진행해서 좀 잘 진행하다 싶다 했는데 또 서브 인티마로 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돼가지고 이렇게 해서 잘 통과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이제 PCI 같이 PCI를 했고, 그다음에 파이널 NGO는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마지막에 됐고 아이부스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탬프리스 CTO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이제 김찬준 선생님 케이스 같이 미리 CT를 찍어보고, 그다음에 아이부스, 그리고 이제 주의할 것은 아이부스가 계속 시술 때문에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잘 유념해서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처음에 이제 그런 그 스탬프리스를 CTO를 하면은 그쪽이 굉장히 플로우에서 굉장히 단단해지기 때문에 이것은 뭐 가이어 세컨 이상부터 좀 인터미디에이트 가이어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 거라 생각됩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이전에 뭐 MI에 있었던 인피리올 쪽에 54%, 50세 남자입니다. 그래서 이쪽을 보니까 이쪽에 이제 프록시말 CTO가 있고 아마 이게 브리칭 콜라테럴 CTO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행히 디스탈 RCA는 좋았고,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이게 이제 라이트 페멀 아트를 바꿔서 이제 AL로 했는데 이게 엑시스가 안 맞아서 계속 댐핑되고, 댐핑되지 않기 위해서 약간 빼면은 또 금방 빠져버리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JR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오랫동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마이크로 카트를 주어서 이게 혹시 마이크로 채널이 있는지 해봤는데 마이크로 채널은 없고 이게 브리칭 콜라테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 좋게 이게 잘 필드 XA로 잘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다음부터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이게 이제 넘겨서 본론을 하려는데 이제 자꾸 이게 걸려서 안 넘어가고, 카테터는 물론 이제 약하기 때문에 자꾸 뒤로 밀리고, 또 머리를 최대한 이게 본론을 받고 이렇게 본론을 하더라도 잘 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해봤자 어차피 칼스픽 리전이라서 스탠을 하더라도 언더 익스펜전 되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이러한 스탠 결과를 낳지 못해서 이제 이러한 그 노타블레트를 하려고 했습니다. 다행히 노타블레트 와이어는 잘 넘어갔습니다. 왜냐면 이게 디스탈 쪽에 RCA가 좋아서 잘 넘어갔고, 역시 이게 백업이 좋지 않아서 계속 밀리고 있는데, 이제 다행히 이게 컬프리 디자인, 카시핑 디자인에서 코렉을 내고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2.5에 15 본론에서 본론하고, 그 다음에 스탠 넣고, 마지막인 결과 파이널 NGO는 이렇게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본론이 잘 못 나가는 CTO 같은 경우는 카시핑 리전이고, 아마 궁극적으로 노타블레이션 해야 되는데, 김찬준 선생님 환자 케이스에 있어서는 디스탈 패드가 좋지 않아서 뭐 CTO가 좀 하기는 약간 리스키지 않나 좀 생각이 듭니다. 케이스는 두 가지만 발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그 두 번째 케이스에서 마이크로 카테터가 안 넘어가서 이제 결국 칼슘 리전에 대한 모디피케이션 위해서 로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항상 저런 리전이 꼭 C2만 그렇기도 하지만 저걸 어떻게 넘긴 와이어인데 저걸 다시 빼고 로타 와이어를 넣을까? 그 사실 용기가 안 생기거든요. 근데 이 케이스는 어떻게 좀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좀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실제 경험상 그렇게 또 어렵지 않다 이런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넘기는 가이드 와이를 보면은 필드 XDA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최근에 이렇게 막힌 소프트한 CTO라고 생각해서 좀 빼더라도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과감하게 뺐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뭐 가이아라든지 미래클이라든지 간신히 넘겼는데 그 같은 경우는 저도 함부로 못 뺐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마이크로 카세타를 최대한 박아놓고 네. 빼자마자 집어넣으면 로타 스티프가 웬만하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완전 최대한 과감하게 탑을 시키고 과감하게 딱 박아놓고 빼자마자 바로 꽂으면은 그 홀로 들어가는데 이제 그 타이트한 픽세이션을 뭐 어떤 마이크로가 제일 좋을까 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파인 크로스 뭐 턴파이크 LP 웬만한 거는 다 되는 것 같아요. 몇 개 써봤는데 또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디지털 RCA 배슬이 좋아서 이건 와이를 빼고 다시 리와이어링에 대해서 좀 주저함이 더한 것 같습니다. 네. 한지용 쌤. 그냥 하면 돼요. 그냥. 나승훈 선생님 다 말씀하시긴 하셨지만 이제 뭐 아무리 하드와이어를 넣었어도 이게 다른 게 다 안 지나간다. 뭐 마이크로 카세트도 안 들어가고 벌룬도 안 들어가고 뭐 토누스도 써도 안 되고 안 되면은 이제 로타를 해야 되는데 할 수 없죠. 뭐 그때는 어차피 와이어 넣어놓고 그냥 무한정에 있을 수도 없으니까 하드와이어 넣고 또 내가 또 넣을 자신이 없다 하더라도 빼는 수밖에 없는데 그때는 이제 마이크로 카세트 나승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 정말 박아놓고 그거 빼고 로타 와이어로 베어 와이어링 하고 만약에 그것도 좀 저기 하시다 싶으면 1.0 벌룬으로 아무튼 하는 데까지는 최대한 벌룬을 해서 좀 해놓고 필요하다면 1.5로 해서 최대한 하는 데까지 해놓고 그다음에 마이크로 카세트를 깊숙이 박아놓고 빼고 로타 와이어를 집어넣는데 생각보다는 성공률이 높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저거 다 안 되면 뭐 그렇게라도 한번 하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로타와이어 쉐이핑은 어떻게 하세요? 그거 쉐이프 많이 하면 잘 안 되고요. 미니멀 쉐이핑. 끝에 디스탈만 살짝 굽히든지 그냥 거의 왜 RG3도 그냥 해야 잘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살짝 그래야지 푸시할 때 그거 채널을 싹 들어가지. 이거는 그냥 딜리버리만 한다 생각하고 푸시해서 한다. 거기를 크로싱한다 이 개념으로 넣어야 되거든요. 어제도 제가 그거 하다가 실패했는데 그냥 볼스루맨으로 파고 막 들어가고 막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하다가 그냥 그만뒀는데요. 나는 한 번도 그 망한 적은 없는데 최대한 그건 이제 최대한 얼마나 잘 꾸겨 넣고서 그냥 3세컨드 영국계에서는 그 와이어 바닥에 떨어지면 3초 안에 주스면은 감염이 안 된다 이런 거 그 시간 제한처럼 그거는 지연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리코일 오기 전에 그 2세컨드 최대한 박아놓고서 준비 다 해고 요이 땅 준비해 놓고서 딱 하자마자 빼고 그냥 바로 꽂아놓고 하면 한 번도 페일한 적이 없는데. 이 케이스는 좀 다 풀문처럼 돼 있으면 이제 그 나선호처럼 탁 박아가지고 로타 와이어를 우리가 익스체인지가 되는데 이 케이스가 풀문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백업이 약해서 이게 잘 안 되는 거지. 그 백업을 조금 이게 칼슘을 가는 데는 로타가 굉장히 좋지만 소프트 티슈 그냥 플레이를 갈아내는 거는 굉장히 안 좋고 또 로타도 어느 정도 백업이 있어야지. 그렇기 때문에 이 케이스는 내가 봐서는 백업을 조금 더 강하게 해서 그다음에 마이크로 카테터를 잘 선택해서 넘기시면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백업을 하느냐 이제 사이드 브랜치, 코너스 브랜치가 있으면 코너스 브랜치 와이어링 해가지고 1.5번치 하고 없으면 가이드 질러를 넣으면 가이드 질러를 최대한 넣으면 가이드 질러가 또 무게가 있기 때문에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에 의해서 그냥 있는 것보다는 힘을 조금 더 받을 수 있거든요. 이 조그만 차이가 또 통하느냐 못하느냐 있고 그다음 마이크로 카테터는 아까 이제 트래커빌리티가 좋은 거 있고 푸시빌리티가 좋은 거 있는데 이제 마이크로 카테터를 이제 푸시가 좋은 거를 선택하는지 이 트랙이 안 돼서 못 가는 건지를 우리가 했는데 그래서 챕탈 채널들을 뭐 꼬불꼬불한 거는 이거 에피카이 채널 하는데 그게 이제 푸시빌리티 좋은 거 턴파이크 골드 이런 거 쓰면 룹처 시킬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 리전이 딱 끌려가지고 못 넘어가는 거는 이 리전에 탁 지나가야 될 때는 그냥 소프트한 마이크로 카테터 파인 크로스라든지 뭐 캐러벨 이런 거 쓰면 안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때는 턴파이크를 쓰든지 골드를 쓰든지 보너스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목적이 어느 거에 따라 마이크로 카테터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이것저것 해보면 되더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과학적으로 조금 어프로치를 해야 되지 않나요?
그 다음 강의를 하나 더 듣고 넘어가자고 하네요. 그래서 추은호 선생님. 예. 저는 CTO, 드노버 CTO에서 드럭코티드 벌룬 쓸 수 있겠냐고 강의를 해보자고 하셔서요. 인터벤션 카디올로지가 이렇게 발전해 오신 거는 뭐 저보다 더 많은 경험이 많으신 교수님들이 잘 아실 텐데, 언론 엔지오플라스티하고 걱정은 리코일이랑 다이섹션 돼서 트롬보스 생기는 거란 거 다 아실 거고, 스탠 페일리어 레이트 1년에 2% 더 이상 좋아지지 않고 있고요. 근데 CTO PCI는 이거보다 훨씬 아웃컴이 좋지를 않습니다. KCTO 레지스트리 나승훈 교수님 발표하신 거 보니까 역시 아웃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CTO PCI는 롱거 스탠티드 세그멘트, 인티말 패시지 할 수 있고, 칼시파일 리전이 있고, 플렉 버든이랑 디스탈 슈링키지 때문에 스탠 결정하는 게 좀 어렵고, 그래서 아웃컴이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탠트 얼마나 썼나 좀 찾아봤습니다. 레지스트리 85. KCTO는 다 모으셔서 그런지 그런데 막 다른 외국 스탠트들은 뭐 많은 데는 진짜 많이 써서 스탠트 많이 쓴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근데 이제 덱 인터벤션에 나온 거 보니까 CTO 넣고 디스탈에 이제 나중에 배슬 커져가지고 말 어포지션 되는 경우가 서브 인티마 둘 다 있는데 서브 인티마한 경우에는 더 많고요. 그래서 한 15%, 20%는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수술하면은 약도 끊어야 되고 이제 떠 있으면은 불리하니까 이제 드럭코티드 벌룬을 써보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드노버에서 성적 괜찮고 뭐 란셋에 나온 것도 괜찮았고요. 근데 이제 항상 CTO에서 이제 그럼 하면은 문제는 이런 레지듀얼 스테노시스 30%랑 FFR 0.8 얻을 수 있을까? 요거만 이제 허들이 될 것 같고요. 다이섹션 그렇게 잘 많이 안 만들고 잘 뚫을 수 있을까? 그래서 하드 CTO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쉬운 CTO에서는 DCB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DCB에서 CTO에서 DCB 쓴 거 별로 데이터는 없었는데 어쨌든 다프트 기간 줄일 수 있고 스탠 트롬보시스 없다는 것에 대해서 장점이 있고 저희가 이제 이미징 디바이스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다이섹트 했는지 보고 나서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룬트지그가 처음 엔지오플라스티 한 77년에 요거 벌룬 엔지오플라스티하고 2000년에 보니까 여전히 괜찮아서 벌룬 엔지오플라스티가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케이스 하나 보여드리면 38세 남자고 이렇게 병변이 있어서 엔지오 찍었더니 이렇게 좀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뭐 비주얼 관리해서 DCB 하고 나서 CT 다시 찍어보니까 판독이 노말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DCB가 뭐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니었을 것 같고요. 비교를 해보시면 이렇게 DCB를 쓰면 이제 플락 리모델링이 이렇게 되니까 괜찮은 환자들은 써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non flow limiting 다이섹션이 있으면 괜찮다 뿐만 아니라 다이섹션이 적당히 생기면 루멘 게인이 훨씬 더 좋다라는 의미에서 다이섹션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다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또한 DCB의 장점은 저희 롱 CTO 뚫다 보면은 사이드 브랜치 날려먹고 약간 이게 잘한 건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럴 때일수록 DCB를 쓰면은 사이드 브랜치 프리저베이션 할 수 있으니까 선택이 나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IJC에 DCB로 CTO PCI 한 데이터가 하나 있길래 가져와 봤는데 클리니컬 아웃컴 봤더니 TLR만 있고 다른 건 문제가 없었는데 TLR 17%인데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성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케이스 뭐 이런 비슷할 CTO 있을 때 뚫고 그냥 바로 DCB 하고 이게 깔끔하게 끝나는 경우는 뭐 선생님들 많이 있으실 것 같고요. 이렇게 RC CTO지만 와이어링 잘 돼서 깔끔하게 끝나면 DCB로 마무리할 수 있고요. 제일 이제 말씀하실 거는 아마 이런 경우일 것 같은데 LED CTO인데 뭐 좀 어렵게 와이어링해서 레트로 해서 리버스 카트까지 했는데 이런 경우도 DCB 할 거냐고 물어보시면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이섹 심하고 플락버든 많은데
스텐트 하고 나머지는 이런 데는 DCB로 넓혀주면 스텐트 개수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CTO PCI 문제점에 대해서는 DCB가 스텐 개수도 줄이고 사이드 브랜치도 구할 수 있고 DCB 뭐 발색된 데 쓰더라도 어차피 CTO니까 그렇게 환자한테 위험하지도 않을 것 같고 메탈 자켓 만드는 것보다 환자한테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기계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 안 된 경우에는 같이 하이브리드로 하면 괜찮을 것 같고요. DCB 쓰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레이트 스탠 어포지션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을 테니까 더 안전한 측면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저께 CCT 오전에 제가 좌장을 하는데 2시간 이센트릭 RCA 스테노시스인데 2시간 내내 풍선하고, 그러니까 DCB를 끝낸다고 2시간 내내 풍선하고 아이브스하고 OCT하고 모자라서 또 NC하고 아이브스 2시간 내내 하고서 이제 끝에 다이색에 조금 만족스럽지 못하다 결국은 DS 하나 놓고 끝났는데 스테노시스인데 2시간 내내 풍선하고 아이브스 OCT 한 15번 보고 최종은 뒤에 제가 볼 때는 한 15분이면 끝났을 시술을 정말 환자가 참 고통스럽구나. 그래서 CTO를 그러니까 저는 이게 DCB 역할이 그래서 한 긴 이 네거티브 리모델링 세그먼트 지금 우리가 그 컬프리 CTO 바디 스텐팅하고 디스탈은 포바 길게 해갖고 나중에 헤모다이나믹 리숨 된 다음에 그 네거티브 슈링키지 된 데가 쭉 다 펴지는데 그 데이터가 우리가 없잖아요. 그게 그냥 그렇게 해서 대부분은 잘 유지된다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생각보다 거기도 또 리스테노시스가 포바 로우 프레셔 발론에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끝내는 거나 아니면 그 스텐팅 하지 않은 디스탈 언론이 닿은 곳을 그냥 DCB 처리하고 끝내는 거나 그런 데 대한 지금 비교 데이터가 없는 거죠. 아직은. 지금 일본에서 데이터를 모으고 있는데 굉장히 그 DCB 하면 장애인정신이 장애인정신. 뭐 스코링 블룬이라나 이거 뭐 커팅 블룬 이런 게 해가 충분히 루멘을 얻고 하든지 아니면 디벌킹 해가지고 깎아내고 충분한 루멘을 얻고 뭘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전장이 트루 루멘으로 가면 사실은 DCB를 해도 됩니다. 근데 트루 폴스 트루라면 폴스 루멘에 이게 동선을 해놓으면 다시 원위치 하거든요. 폴스 루멘은 항상 막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DCB를 하려면 전장이 그래서 우리가 리버스 카트 있는 부위는 스텐트를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했듯이 디스탈 파트가 뭐 디퓨저 롱리전이 있으면 거기에 이제 DCB를 하면 나중에 플로우가 좋아지면서 상당히 좋은 아웃컴을 생겨 이제 스텐트 개수를 줄이는 데는 상당히 매력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어제도 그 사람들 그 강조하는 이슈는 그냥 심플 반론에서 최대한 MLA를 크게 한 다음에 DCB 하는 그 차원이 아니고 거기는 우리는 로타블레이터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은 그 아세렉토미가 여러 가지 또 그 샥 웨이브 리소트롭시도 지금 일부 쓰는 병원 있고 들어오고 있고 또 그 저거 있죠 그 로타 말고 그 뭐죠 그 오비탈 그것도 쓰는 병원이 많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떤 상황에 뭘 쓰는 게 낫냐 또 이 앵글레이션이나 이센트리시티나 와이어 트랙션에 따라서 그 이센트릭한 경우는 이제 칼슘 디버킹 말고 그 네이티브 베슬의 손상을 덜 주는 쪽으로 아스레토미를 해서 디버킹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고 약을 묻히고 끝내느냐 그래서 리코일이나 이제 네이티브 베슬 인저리 뭐 이런저런 걸 고려해서 했을 경우에 그 데이터를 지금 모으는 쪽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아무튼 지금 제가 볼 때는 너무 무리하게 DCB를 남용하는 보다는 확실하게 스텐트 커버하는 것은 듀어러블하게 하고 나머지 쪽은 조금 메탈을 줄이는 쪽으로 하는 현재로서는 그게 우리 CP 할 때는 중요하지 않나. 라이브 진행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디까지 됐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겠어요? 김찬종 선생님. 네, 교수님.
하나의 네, 와이어는 지금 다이아고날 네. 지금 잠깐만 화면 보시고 계십니까, 교수님? 네네 어디부터 아, 네. 지금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아까 AP 코달 지금 보여주다 말았는데요. 네네. 지금 AP 코달입니다, 교수님. 그래서 AP 코달 이거는 AP 코달이었습니다. AP 코달이었는데요. 아주 명확하게 이쪽에 스탬프나 플로우가 잘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교수님. 그래서 현재까지 진행하는 거는 네네 다음 보여주시고요. 다음 여기서 이제 아까 셉탈에 있었던 와이어를 여기다 놓고요. 그리고 턴파이크 마이크로 카테타에서 혹시 마이크로 채널이 있을까 해서 이제 필더 XT를 해봤는데요. 와이어가 굉장히 잘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와이어가 잘 진행한 곳이 트루 CTO 루멘이 아니고 다이고날, 처음에 약간 다이고날이 가늘게 들어온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그쪽 다이고날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이고날로는 이제 비교적 잘 전진을 해서 사스케로 마이크로 카테타를 바꾼 다음에 가야 세컨드, 서드까지 LAD 쪽으로 펑처를 시도했는데 잘 안 돼가지고 지금 레트로그레이드로 이제 접근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교수님. 작은 위로 가는 브랜치였던 거가 다이아고날도 토탈이었던 거네요, 그렇죠? 그쪽으로 XT가 네네 토탈이었습니다. 그쪽으로 XT가 네네. 갔다는 얘기죠, 지금 가는 와이어가. 네네 XTR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서 LAD 쪽에 LA 쪽에 리다이렉션 하려는 와이어는 가이아 세컨드인가요? 네. 가야 세컨드, 서드까지 갔었습니다. 사스케로 해서 세컨드, 서드까지 갔었는데 트루루맨,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양 갈래 가운데 쪽이 LAD 트루루맨으로 있는 것처럼 이제 추정이 되는데 그쪽으로 이제 펑처가 안 돼서 셉탈로 빠지는 건가요? 시도를 셉탈은 지금 워낙 여기 셉탈은 처음에 있었던 와이어고요. 아까 아이브스 보려고 나눴던 시온 와이어였었고요. 거기를 이제 기준점으로 삼으려고 거기다 놨었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가는 거는 필더 XTR 와이어인데 이쪽은 필더 XTR 와이어는 다이고널 쪽으로만 이제 계속 진행을 해서 아래쪽 가이아 와이어가 XT 네. LAD의 스탬프에 대한 러프니스를 못 느끼던가요? 어디든 뭔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스탬프라고 느껴지는 것을 찾지 못한다는 뜻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계속 세탈 쪽으로 빠진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몇 가지 화면이 이게 이제 폴스 동시에 루멘을 클리어하게 진행했다는 거죠, 보여드렸는데요. 이게? 네, 이거는 지금 아까 셉탈에 들어갔던 와이어가 약간 위치를 움직이는 거고요. 지금 있는 거는. 그리고 다른 각도를 보여주시고요. 다른 화면. 지금 이 상황이 지금 가이아 세컨드하고 서드가 이제 LAD 쪽으로 들어가는 걸 시도했지만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만약에 이게 가이드 와이어가 확실하게 다이고널 브랜치에 있으면 마이크로 카테드 넣고 그다음에 1.5 풍선 가지고 풍선해도 되잖아요. 네. 해가지고 네네. 다시 아이브스를 그것도 보면 트루루멘을 네. 다시 볼 수가 있잖아요. 지금 그게 빠를까요? 그러면은 빠를까요? 응?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게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네. 안테그레이드 프리퍼레이션이 좀 돼 있어야 되니까 일단은 프라미싱 네, 한 맞는 게 말씀입니다. 네. 사이드 브랜치가 트루루면 이걸 블론을 할 수 있잖아요. 블론. 네네. 다이고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네네. 다이고날 이게 만약에 트루루멘이면 이게 풍선을 해놓으면 실패하더라도 레트로에도 오면 이쪽으로 아이브스를 넣어가지고 보기 때문에 트루루멘에 들어오는 거를 레트로 와이어가 들어오는 것도 확인이 되기 때문에 네. 다른 화면에서도 보였는데 그 지금도 정도까지는 지금 진행을 보시는데 하고 네네. 계속 보여주세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 화면에서도 보이시지만은 다이고널 쪽에 뒤에 콜레테럴이 지금 있는 와이어로 들어오는 게 보이고 다른 영상에서도 그런 거가 있었는데 저희가 오퍼레이터가 그거를 맞으면 이제 뭐 남겨놓지는 않았습니다.
네. 오퍼레이터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네. 제일 손에 맞고 많이 경험하신 대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괜히 박관 선생님 하자는데 네, 알겠습니다. 하다가 잘 안 되면 또 안 돼요. 그러면은 본인이 하던 일단은 레트로그레이드를 하고 어차피 들어가 있어서 레트로그레이드 레트로그레이드- 하더라도 그게 아이부스를 봐야 돼요. 이게 트루 루멘에 들어오는지 네네. 폴스 루멘 어디로 들어오는지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포인트에서 폴스 루멘이나 레트로그레이드 들어오면 이 브랜치들을 다 날린다고요. 나중에. 그럼 브랜치를 네, 이 세 개를 다 살리려면 이 포인트에서는 트루 루멘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게 빅 셉탈이 네, 있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놓치기에는 조금 아깝다는 거죠. 그래 레트로 하더라도 네. 이거는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 LED로 프로빙을 좀 해보셨어요? 근데 잘 안 되던가요? 네, 프로빙을 했는데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한 생각은 뭐 여기서 아이부스 가이디드로 안테그레이드 펑처를 LED 쪽으로 하는 걸 생각했었고, 그리고 박건식 교수님 말씀하신 것도 이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우선순위를 순서를 어떻게 할까 생각했었는데, 네. 근데 박관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뭐 여기를 네. 변론해갖고 아이부스 가이드를 하는 것도 장점도 있는데 거기를 진 이겨 놓게 되니까 피지올로직 거에 조금 데미지를 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으니까 밑으로 하는 것도 좋은 네. 옵션이죠. 바로 퐁 하고 들어갈 수 있으면 쇼 세그먼트니까. 네. 근데 시간이 좀 걸리는 네. 작업이니까 지금 네. 뒤에서 집행부 말씀에 우리 라이브 시간이 지금 2시 50분까지라 네.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하시는 동안에 세 번째 강의 권호성 선생님, 은평성모 옵티마 스탠팅 스트래티지 그동안 강의 하나 마지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말씀 감사합니다. CTO PCI 하고 나서 이제 스탠트 하는 게 일반적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옵티멀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사이즈, 랭스, 그 다음에 제목 자체는 서브 인티마 등등이었는데 서브 인티마야 뭐 좀 안 좋을 수밖에 없다는 게 에비던트하기 때문에 제가 공부했던 그 아이부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다 언급하셨던 부분이긴 한데 이제 CTO 스탠팅 하고 나면 디지털 베드 인라지먼트가 있다는 것을 조금 사례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CTO가 있었고 LED CTO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예, 이제 이렇게 해서 CTO를 하고 나면은 만족스럽긴 하지만 이제 뒤에가 어떻게 할 것인가 상당히 고민이 되는데요. 실제 이거 놔두고 나오고 1.5년 뒤에 이제 팔로우 했더니 완전 노멀라이징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크게 기대를 할 수 있고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금 문헌 정리 드리면 한 10년 전쯤에 이 현상에 대해서 이제 닥터 갈라시 선생님께서 어느 정도 프로스펙티브하게 이거 증명을 해냈었고요. 실제 이제 이게 일어나는 기전은 플로우 메디에이티드 다일레이션, 그러니까 FMD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실제 CTO가 또 이렇게 뒤에가 슈링키지 되는 거는 로우 플레이 메디에이티드 배서 컨스트럭션이다. 그래서 쉐어 스트레스가 가장 크게 작용하고 쉐어 스트레스를 주면은 결국 다시 커지게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커지는 건 알겠는데 실제로 이런 커지는 것에 대해서 프리딕터가 어떤 것이 있겠느냐를 예를 들면 이제 아이부스 상에서 증명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연세대 선생님들께서 주로 주도해서 했던 연구의 서브 스터디가 되겠고요. 당시에 예를 들면 본자면 MSA의 레이셔라든지 아니면 디스탈 엣지의 루멘 에어리어가 디스탈 레퍼런스 에어리어보다 얼마나 레이셔가 좋을 때 잘 커지더라 이런 것들을 이제 증명을 했습니다. 그림으로 보시면 MSA가 크던 엣지의 루멘이 커지면은 크게 넣게 되면은 뒤에가 잘 커지는 현상을 우리가 조금 더 기대할 수 있다 이런 문헌 보고를 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데이터를 보면은 엔지오그래픽 팔로업을 통해서 증명했던 것이고요. 그럼 과연 한 몇 퍼센트 정도 커지겠느냐를 봤었는데 보니까 디지털 루멘 체인지의 퍼센테이지를 보면 미니멀 루멘 다이아미터나 25% 커지고 민으로 따진다면 14% 정도 커져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것도 같이 이그셈을 했었는데 통계적으로 큰 차이 없이 공이 다 잘 커지더라 이렇게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클리니컬 팩터들이 조금 더 이 커지는데 영향을 끼치냐 보니까 LV 디스펑션이 있었던 사람들이 추후에 더 잘 커지는 현상을 목격할 수 있었고 헤마토크릿이 이제 낮으면 쉐어 스트레스의 주요 결정인자이기 때문에
낮으면 잘 안 커진다라는 게 좀 유의 있게 나왔습니다. 정리를 드리면 CTO의 디스탈 베드는 워낙에 이 어드밴스된 아테로스클레로틱 버든이 갖고 있기 때문에 슈링키지가 같이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스텐을 하나 더 넣는 거를 주저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15에서 25% 커지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가 2.75를 넣어야 되겠다 생각을 먹으면은 예를 들면 아이브스 가이드로 해서 조금 조심스럽게 3점 정도 넣어볼 수 있다. 이제 이런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클리니컬 엔지오그래픽 또는 프로시저럴 팩터들이 작용을 한다는 것도 문헌에 보고가 되어서 디지털 베드를 다 스텐팅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아까 말씀 DCB도 옵션이 될 수 있고 아니면 리브라핑 이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CTO PCI의 아이브스 베네핏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비교적 컴플렉스 리전에서는 아이브스 가이드가 엔지오그래픽 가이드보다는 베이스 등등을 낮추는 것으로 이미 ICT에 잘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ICT에서 CTO 리전은 거의 다 배제가 됐었고, 그래서 CTO 리전만 갖고 시행했던 ICT가 한국에서도 있었습니다. 아이브스 vs 엔지오그래피 한 400명 정도 비교가 있었고, 클리니컬 아웃컴 보니까 파란색이 이제 아이브스 가이던스가 통계적으로도 더 낮은 클리니컬 어드버스 이벤트를 갖추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타겟 리전 리베스큐라이제이션 같은 건 차이는 없었고 앞에 두 개는 차이가 있더라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또 다른 RCT는 에러 CTO인데 이건 조금 더 스몰이었던 사이즈입니다. 한 200여 명을 갖고서 나눠서 했더니 이 그룹에서의 보고는 스텐 트롬보시스에 있어서는 차이가 지더라 이렇게 보고를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같은 주제이긴 했는데 리트로스펙티브 어널라이시스가 됐었고 포스트 스텐의 아이브스 이그잼을 했던 게 얼마나 클리니컬 아웃컴을 개선시킬 수 있었는가를 좀 보고를 했습니다. 아산병원 데이터가 한 포스트 스텐을 하지 않았던 한 240명 vs 포스트 스텐 아이브스 이그잼 했던 거 한 800여 명을 이제 봤었고 롱텀 팔로업 됐던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이제 인버티드 웨이트 기법을 사용해서 보정은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TLR을 보게 되면 TLR 웨이트는 포스트 아이브스 이그잼 했던 파란색이 훨씬 낮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른 거에 대한 이 아웃컴을 비교를 해보면 결국 이제 리베스큐라이전 레이트를 낮추는 것이 현격하게 여기에 기여를 하고 그래서 MI나 올코즈 데스는 경향성만 보이지만 이것을 컴포지트 했을 때는 훨씬 떨어뜨리더라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CTO 하고 나서 아이브스 보는 거 상당히 유익하겠는데 아이브스 보고 나서 어떻게 옵티미제이션 하는 게 필요할 것인가 파라미터에 대해서도 좀 같은 문헌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DS 에라에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까지가 업셉터블하고 크리테리아다 알고 있는데 MSA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여서 5.0에서 5.5 정도는 만족시켜야 되고 랜딩 존 자체는 플럭 버든이 한 55% 전후에서 해야 된다. 너무 많은 플럭 버든에서는 엣지 스테노시스를 야기시킬 수 있다. 이제 이런 크리테리아들이 서제스션 되어 있습니다. 같은 코호트에서 이제 봤었는데 TLR이 없고 있고를 봤더니 아이브스 팩터 다 봐서 역시나 MSA가 큰 차이가 있었고 폴스 루멘의 인발브먼트가 있는 경우에 TLR이 더 많이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걸 이제 칵스 어널리시스에서 보니까 MSA만이 단독 인디펜던트한 싱글 마커로서 확인이 됐었고요. 그래서 MSA가 그러면 어떤 컷오프를 가져야 되는가 봤더니 AURC에서는 한 4.9mm 스퀘어니까 기존에 이미 DS에서 증명되었던 5.0에서 5.5랑 대동소이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플럭 버든 같은 경우에는 프록시멀 파트는 59%, 예전 문헌과 비슷했다고 한다면 디스탈 파트의 플럭 버든은 46% 정도로 55%보다는 더 좀 보수적으로 넣어야 되겠다는 이제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걸 이제 50도로 그려놨던 거고요. CTO PCI 하고 나서 아이브스 이그제미네이션은 롱텀 클리니컬 아웃컴의 베네핏을 가질 수가 있고 이 연구 결과에서는 MSA가 가장 중요한 마커로서 사용될 수 있고 컬프는 4.9였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RCT 등등이 좀 필요한 건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계속 지적이 되고 있지만 스탠 넘버와 랭스가 일어나면은 결국엔 우리가 클리니컬 아웃컴에서 불리함을 갖게 되는데 이렇게 DS 오버래핑을 해서 멀티플 스탠을 했을 때 아이브스를 갖고서 옵티메이션 시키면은 더 효과를 얻을 수 있는가를 다시 한번 이기셈을 했습니다. 스탠 넘버는와 랭스는 늘 ISR의 리스크 팩터이고 이거는 CTO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컨텐포러리한 CTO에 있어서는 외국 자료 2.8개 들어갔고 디시전 CTO 2.4개 들어가서 멀티플 스탠은 거의 이네비터블한 상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아산병원 2017년도에 퍼블리케이션 된 거 보면은
풀 메탈 자켓에서 스탠 랭스 60 이상을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이런 컴포지트 엔드 포인트나 TLF가 5년 지나면 16, 19%로 컨시더러블하게 이제 많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몇몇 가지는 이제 리스크 팩터가 정해질 수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알고 있는 우리가 예를 들면 그냥 리전에서는 5.0에서 5.5인데 일전에 소개드렸던 그 문헌을 바탕으로 CTO에서는 4.9로 적용해보고 렐러티브 익스펜전 같은 경우는 80%로 해서 이 조합을 갖고서 한번 보자 했었고 마찬가지로 야산 데이터 갖고 싱글 스탠 vs 멀티플 스탠을 비교를 했습니다. 약 5년 팔로업이 되었습니다. 보시면 양자를 다 맞추는 크리테리아를 맞췄던 군은 한 30여 %밖에 안 돼서 3분의 2절은 아이브스 이그잼을 함에도 불구하고 옵티미제이션 크리테리아를 못 맞추는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싱글 스탠 같은 경우는 그래도 50%는 맞추는데 멀티플 스탠 같은 경우는 4분의 1 정도밖에는 못 맞추고 있었습니다. 싱글 스탠, 멀티플 스탠 비교해 보니까 훨씬 더 멀티플 스탠이 역시나 타겟 리전 리바스큘라이제이션 레이트가 높은 걸 알 수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지 또 마찬가지로 메이스도 좀 증가하는 거고 하나도 못 맞췄던 크리테리아를 못 맞췄던 것과 양쪽을 다 맞췄던 거 보니까 역시 모든 크게 넓혔던 군이 훨씬 더 TLR 레이트가 줄어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이라이트 슬라이드인데 요게 예를 들면은 이 노란색이 싱글 스탠 하면서 옵티메이션이 됐던 환자들이 뭐고 그다음에 파란색 같은 경우는 멀티플 스탠을 하고서도 또 옵티메이션이 전혀 안 됐던 군입니다.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하지만 멀티플 스탠을 하고 옵티메이션을 했다 그러면은 이 빨간색이 되는데 다소 싱글 스탠의 옵티메이션보다는 좀 높게 TLR이 잡히긴 하지만 굉장히 그 TLR 레이트를 크게 낮출 수 있는 이런 그래프가 이제 나왔습니다. 마지막 결론으로는 CTO PCI 하는 동안에 이제 아이브스를 봤을 때 리얼월드에서 한 60% 이상은 여전히 아이브스 크리테리아를 못 맞추고 있다. 그렇지만 맞췄다고 한다면은 TLR 레이트를 크게 낮출 수가 있고 그래서 아이브스를 통해서 멀티플 스탠트를 하게 된다면 옵티미제이션을 하는 게 우리가 클리니컬 아웃컴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훌륭한 발표 감사합니다. 시간이 이제 10여 분 남아서 김천준 선생님 어디까지 진행되는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리토레이도 성공적으로 잘하신 모양인데 조금 요약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여기 하면 예, 볼게요. 테스트 렌트럴드 여기는 그 문제 없고. 김찬준 얘기 들리시나요? 아까부터 네, 교수님. 간단히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보여주셨으면. 지금 레트로그레이드로 넘어갔는데요, 교수님. 지금 환자가 체스트페인 호소하면서 지금 혈압이 좀 떨어져가지고 마이크로 카테터 이런 걸 좀 빼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잠깐만요. 잠깐만. 가이딩 때문에 그런 건지 좀 올라갑니다, 이제. 이게 이스케미 체스트페인이 그 싱글 피딩 인터벤셔널 콜레터럴이면 그럴 수 있는데 그것보다도 피딩 모노아테리 또는 그 지금 레프트 코너의 가이딩 서컴 이런 쪽을 잘 봐야 되는데요. 가이딩 그 조금 전에 확인했는데 그 레프트 쪽의 가이딩은 괜찮았고 그 라이트 쪽에 가이딩이 좀 깊숙이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혈압이 떨어졌다가 조금 조정하면서 지금 좋아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잠깐만 보여주실까요? 지금 찍은 거 레트로그레이드의 채널을 넘어가 가지고요. 지금 앞쪽으로 이제 전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전에 찍은 거 쭉 보여주세요. 아까 처음 해봤던 세탈 거기로 갔나요? 네, 좋은 세탈. 맨 밑에 넘어간 거 보여드리는 거. 여기 이제 플로어를 좀 길게 밟아가지고 좀 죄송합니다. 마이크로 카세트하고 와이어는 카라벨 하고요. 지금 시온으로 상대적으로 쉽게 그 아까 조금 그 걱정하신 콕스큐가 잠깐 있었던 것도 잘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넘어갔고 근데 그 아까 신상훈 교수님 보여주셨던 것처럼 여기 디스탈 쪽에 클래시피케이션이 굉장히 있으면서
시온이 그냥 쉽게 넘어가 주진 않아가지고 이제 가야 세컨드로 바꿔서 그 프록시말 캡 쪽으로 전진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거기서 그 항상 가야 세컨드나 이런 쪽은 바이섹션 위험이 있어서 저는 대개는 그 조금 그런 거를 그 방지할 것, 예를 들면 이제 얼티메이트 3라든지 차선의 XA라든지 그런 걸 먼저 시도해보고 채널 트래킹을 먼저 시도해보고 안 되면 그 다음에 이제 파인 튜닝을 가이아 3에서 가는데 그게 더 안전할 것 같긴 알겠습니다. 한데. 그러면 울티메이트 3로 일단은 해보겠습니다. 지금 전진하지는 않은 상태여가지고요. 네, 최대한 마이크로가스 UB3로 디스타 한번 스탬프 해보겠습니다. 또 다른 옵션은 아까 채널 같은 게 보였잖아요. 그 거기서 팁 인젝션을 해서 딜리니에이션 어디까지 되는지 한번 보시면 어때요? 마이크로 카세타로 팁 인젝션을 세게 해서 그러면은 최대한 좋으신 말씀입니다. 최대한 그 루스 그 채널 트래킹을 할 수 있어서 거기까지는 그 소프트 팁 내비게이션이 가능하니까 한번 팁 인젝션을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해보겠습니다. 네네. 지금 마이크로 인젝션 할 거 좀 주시고. 팁 인젝션. 여기 있어요. 지금은 아직 셉탈 쪽에 있는데요. 셉탈 쪽에서 그냥 그 인젝션을 해보겠습니다. 체스트 페인 있을 때는 싱글 에피카디알 리트로이드 채널일 경우는 그 페인이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멀티로 될 경우는 그것 때문에 아플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꼭 양쪽 가이딩 시스템을 우선적으로 봐야 되는 걸 생각합니다. 네네. 매트 가이딩이 좀 깊게 인게이지가 돼가지고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조금 그 마이크로 카테터를 좀 전진하고 해보죠. 와이어 드릴까요? 울티밋 브로스를 일단은 좀 줘보고요. 예, 조금 전진해 볼게요. 예, 그 백업이 항상 문제이기 때문에 항상 여기 AL1이 잘 밀려가지고 아울틱 밸브를 건드려서 AR을 일으키기 때문에 BP가 떨어지는데 지금 가능하면 여기 에피카델 라트리까지 올려가지고 팁 인젝해야지 그 디스탈 랜드 TTO 버디 디스탈을 잘 볼 수 있는데 거기서 쏘면 이제 상당히 힘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네, 그렇게 하려고 하겠습니다. 최대한 디스탈 스탬프 근처까지. 지금 가능한 인젝션 하실 때 인젝션 하실 때 엔테그리드를 같이 싸서 꼭지점을 연결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안테그레이드를 다이섹션을 많이 이렇게 놓으면 레트로그레이드 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아마 인절이 많이 안 좋죠. 여기 스탬프에 좀 여기 와이어 끝이 있는 거가 딱 스탬프였던 것 같습니다. 디스탈. 그래서 여기가 이쪽이 끝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와이어가 이제 이렇게 그렇게 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정도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바이디렉셔널 인젝션을 한번. 근데 리톨에서는 잘 안 보이는데 거기서 딱 찍었는데 채널이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슬렌더하게. 그러면 일이 좀 쉬워지는 수가 있어요. 네. 자, 신호 화면은 안테그레이드 쏘세요. 네. 안테그레이드. 저기 일단 저기서 그 다이고널 바이포케이션에서 왼쪽으로 가는 방향은 보이잖아요. 그쪽으로 뭐 UB3로 아까 보이는 셉탈하고 다이고널 딜리니에이션이 보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셉탈하고 다이고널 거기까지만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LED가 지금 보이니까 사실은 그 LED 스탬프가 어딘지 이제 확실해진 거죠. 그쪽에서 UB3로 한번 가보시고 아니 UB3가 저기 안 되면 소프트와이어로 저기 다이고널이나 셉탈까지 갈 수 있으니까 거기까지 가서 저기 조금 더 레벨을 올린 다음에 해보겠습니다. 해야 될 것 같은데. 뭐든 해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아까 자, 우리 좀만 더 올릴게요.
자, 우리 아까 그 시온 주세요. 시온 맞아요? 이거? 네. 이거 시온 아닌데? 시온 맞아요? 알겠습니다. 시온이지? 예. 이거 시온 새 건가? 아니면은 아까 그건가요? 레트로그레이드 플로우가 네. 있기 때문에 시온 해보가 안 들어가면 그냥 수호 제로 3 쓰면 굉장히 미끄럽기 때문에 그냥 주 위에까지 하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좀 다이원을 보는 채로 좀 깊이 들어가면 카라벨을 밀어서 올려서까지 갈 수 있을 텐데 이게 예. Y번 고까지만 가면 따라 올라가기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네. 저 위로 올라가야 되는 게 맞는 거네요. 반대로 가요. 여기가 아까 그 CT에서 보였던 게 디스탈 스탬프 뒤에 타이트했던 그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UB3가 시온이 살짝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UB3 한번 좀 주실게요. 예. 지금은 저도 옛날에는 카라벨을 100% 썼는데 지금은 대부분 콜세 액세스로 바꿨어요. 여기 카라벨과 액세스 단 차이점은 거의 없는데 지금은 그 푸시빌리티가 여기까지 트래킹 하는 데는 카라벨이 매우 좋은데 리전을 트래커빌리티는 굉장히 좋은데 리전을 통과하는 건 카라벨을 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돌려도 레스 댄스 네. 2바퀴 정도. 근데 카라벨 이제 액세스는 지금 여기 푸시빌리티가 이게 카라벨보다 낫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 채널을 따라 올라가는데도 뭐 카라벨 못지않고 그래서 이래저래 따지면 액세스로 지금 바꾸는 게 예. 지금 일본에서도 대세가 전부 다 액세스로 바꿔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가 뭐죠? 카라벨 같이 생겼는데. 네, 이거 지금 네, 카라벨입니다. 네, 네. 지난번 보니까 성모병원은 턴파이크가 엄청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네. 네, 턴파이크를 안테그레이드. 아니, 턴파이크가 세 종류 있는데. 그 코세하고 비슷합니다. 그 뭐죠? LP가 카라벨하고 같은 거고, 그 다음에 스파이럴? 스파이럴이 그냥. 이거 그러면 LP를 써야 돼요. 네, 리트레이드는 턴파이크 LP 써야죠. 예. 근데 지금. 네. 그게 이제 과거로 따지면 폴세 프로하고 해당되고, 폴세 엑세스는 LP하고 스파이럴 장점을 조금 모아놨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네. 여기 토크가 잘 안 먹어서 아마. 예. 같은데 수호 제로 3를 한번 써보시죠. 이게 지금 와이어가 뭐예요? 네. UB3입니다. 아니면 가야 퍼스트 정도. 앞쪽에 올라와서 그런 거 아닌가요? 응? 보니까 아까 찍은 거 보니까 거의 셉탈 나가는 입구 앞까지 와 있더라고요. 셉탈 다이아고널. 예, 그래서 지금 그냥 셉탈로 그냥 계속 빠지는 것 같아서 셉탈 다이아고널 오히려 정선이다? 조금 더 뒤로 좀 뺀 다음에 다시 한번 전진시켜 보시죠. 아니 카라벨을 미리 빠져 있잖아요. 밀면. 카라벨은 빠져 있습니다. 네, 카라벨 빠져 있는데 이게 아마 토크가 지금 잘 안 먹는 것 같아요. 레트로웨이드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와이어 앵글이 커서. 카라벨이 네. 지금
거의 겨우 지금 에피카리 라트리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뭐 약간의 틈이 있는데 여기서 지금 뭐 약간의 오토매티컬리 그냥 셉탈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지금 휘핑 모션 같은 게 있어서 힙 컨트롤이 잘 안 돼서 조금 컨트롤러블로 한번 써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가야 시리즈를 한번. 그 가야 퍼스트 한번 줘보세요. 예. 그 가이아 퍼스트가 앵글을 잘 타고 가니까 그 프리폼도 마이크로 컨팁이 있고 하니까 세컨 커브를 만들지 말고 그냥 생긴 그대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가이아 퍼스트 정도로. 네, 네, 네. 나왔습니다. 네, 받아주시고 UB3 받아주시고요. 네. 여기 아까 김병각 선생님 말 거기 보면 오토매틱하게 셉탈로 들어가고 저기 그 지금 조금 빠져 있긴 있는데 인게이지 돼가지고 안 들어가는 게 아니고 거기 아마 이게 플락이 있으면서 진입 방향이 자동으로 그냥 셉탈로 들어갈 건데. 네, 아까 그 신사 선생님이 보여준 CT에서도 여기가 플랫 버든이 많아서 아까 그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 의도하는 방향으로 좀 전진하는 것 같고. 우리 그 아까 그 처음에 레퍼런스 이미지 한번 좀 보여주실까요? 30 처음. 예, 지금 방향이 그쪽 CTO로 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콜세를 조금, 카레벨을 조금 더 올리고 그 일단 꺼내서 그걸로 계속 진입해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와이어가 아까 레트로그레이드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그 가야 세컨드입니다. 아, 저기 여기 들어가 있는 와이어는 필더 XPR입니다. 다이고널입니다, 여기는. 지금 리트로이드 와이어가 아니요, 레트로그레이드 와이어는 가야 퍼스트입니다. 가야 퍼스트? 네. 여기서 더 이상 전진은 안 되고요. 잠깐만. 카레벨이 올라가 저기 쉽게 저기 안 가고 가이딩이 밀리기 때문에. BP는 계속 잘 봐주세요. 네. 여기가 아까 그 에피크레니얼로 한번 좀 돌려보면 어떨까요? 에피크레니얼 한번 좀 주실래요? 에피크레니얼 레퍼런스 한번 보여주시고. 이게 지금은 뭐 이게 좀 명확하게 갈라져 보이네. 아예 퍼스트가 그렇게 강한 스트롱한 와이어는 아니니까 최대한 조금 더 가봐도 될 것 같아요. 네. 진행하고 근처 가서 뭐 리버스 카트하고 그러면 될 것 같은데. 네. 지금은 처음에 의도했던 방향에 가깝게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마이크로 카트 했다가 조금 힘을 못 받는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돌리면서 들어갈 수 있으면은 그 크루세어처럼 좋을 텐데 처음에 제가 좀 카라벨을 선택해가지고 아니 그렇게 카라벨 조금 돌려도 뭐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카라벨도 조금 돌려가지고 카라벨 돌려도 되는데 생각같이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네. 그냥 진행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와이어만. 예. 근처 간 것 같긴 한데.
엔테그리드를 살짝 터치해봐 주면은 안테그리드 테스트 하시는 거 말씀하십니까? 네네네. 예, 안테그리드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네. 예. 조금 방향을 바꿔보겠습니다. 위쪽으로 해서. 근처 왔는데. 예, 근처 간 것 같습니다. 조금 와이어 파워가 좀 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 백업에 제한이 있어서 네. 파레웨이를 조금 트위스트 하면서 이렇게 돌리면서 이렇게 한번 올리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와이어 잡아보세요, 한번. 좋습니다. 예. 네. 뒤로 끌려 나옵니다. 그냥 와이어를 조금만 더 네. 해보시죠, 뭐. 네. 들어갈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네. 시간이. 원래는 이 정도 올라가면 리버스 카트를 이제 조금 생각해서 안테그레이드 와이어링 이걸 보고 조금 내려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걸로 만약에 트루루멘을 다이렉트 크로싱 하면 진짜 CTO가 그렇게 하드한 티슈는 아니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 리트 와이어 조금 더 올라간 다음에 그거 해서 패럴 와이어를 엔트리를 좀 더 해서 리버스 카트 하는 방향. 네, 알겠습니다. 조금 아까랑 방향이 다른데. 방향이 다른 데로. 약간 방향이 다이고널 방향으로 조금 치우쳐가지고 들어가는데 이게 아마 루멘이 굉장히 크면 이게 뭐 서브인티마 스페이스 혈관 소금마저도 아까 중간부터 조금 방향이 달라요. 근데 이제 안테그레이드 이제 조금 많이 더 접근하면 아이부스에 이제 포착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있는지. 그쯤부터 좋아요. 그치. 나쁘진 않는 것 같은데. 아래쪽으로. 안테그레이드 살짝 테스트 해볼까요? 됐고, 조금 그러니까 더 이게 가야 네. 우리가 예측했던 방향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다이고널 브랜치가 투르르면이니까 여기 불고 이 와이어를 아이부스를 한번 보세요. 아이부스. 이 와이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지금 이제 아이부스를 보세요. 알겠습니다. 아이부스 주세요. 1.5mm 풍선으로 불고 그 아이부스 보시면 와이어 포지션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건 일어나 저러나 우리는 지금 좀 아까가 AP잖아요. 아래로 한번 가봐주세요. 네. 조금 아래로 플레이요. 느낌이 좀 더 아래로 내려가야 되지 않나 느낌이 드는데 조금 더 아래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드는데 팁 방향은 네, 팁 방향을 조금 아래로 갖고 그 패럴러 와이어가 네. 되나 한번 조금 더 가보지 그래요? 아니,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이색을 자꾸 만드니까 안테그레이드 와이어를 조금 더 진입시키고 누르면이니까 그게 풍선을 한번 1.5로 하고 아이부스를 한번 확인을 한번 잘 가시네, 잘 가네. 여기가 와이어가 지금 다 왔어요? 네? 다른 각도로 한 번씩 다른 각도. 와이어가 다 근처에 있어요? 우리 그 로테이셔널하게 엔저 예. 한번 볼까요? 잠깐만. 볼소곤을 한번 뒤로 돌려주세요. 네, 돌려보세요. 이렇게 쭉. 아이부스로 냄새 맡을 곳이 되나요? 그러니까 이 방향이 이게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잖아요. 아이부스를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결정해야 돼요. 그러면 그걸 네, 스몰 발론을 알겠습니다. 한 다음에 아이부스를 넣든지 해야겠네요. 거의 이제 우리는 네, 1.5 볼론 한번 주실까요? 1.5에 10 정도 볼론. 그러면 이제 이번 세션 시간은 다 돼서 다음 주 뒤에 넘기는 걸로 하고 네. 박헌식 대장님 뭐 한 말씀 하시고 끝낼까요? 그 고생 패널 강의 다 고생 많으셨고 김찬을 계속 노력 부탁드리고 다음 세션에서 남은 과정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